국내 개봉일이 미정이라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리턴 투 사일런트 힐을 보고 왔습니다. 생일 주간을 맞아 휴가차 방문한 대만에서 봤다가 차라리 탄탄면이나 한 그릇 더 먹을 걸 싶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사일런트 힐의 톨로카 호수 전망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주인공 제임스 썬더랜드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여행 가방을 차로 치웠다가 가방의 주인인 메리 크레인이 버스를 놓쳐버리고 미안한 마음에 메리를 사일런트 힐까지 태워줬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제임스는 메리가 거주하는 우드사이드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할 정도로 가까워지지만 의문의 병을 앓던 메리가 사망하면서 제임스의 내면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1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살던 제임스는 의미 없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중 사일런트 힐의 둘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메리의 편지를 받고 메리를 처음 만났던 페일빌 국립공원 톨루카우스 전망대로 향합니다. 평화롭고 화사했던 모습은 사라진 채 사일런트 힐은 재가 날리며 안개에 둘러싸인 지옥처럼 변해버렸고 묘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둑을 쌓고 있던 의문의 여인 안젤라로부터 사일런트 힐의 역병이 돌아 모두 죽거나 미쳐버렸다는 얘기를 듣지만 제임스는 메리를 찾기 위해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사이렌이 울림에 나타난 괴물들에게 쫓기다가 메리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은 마리아와 마주칩니다. 마리아는 어째서인지 제임스와 메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임스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메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 영상엔 원작 게임 사일런트 힐 2와 리턴 투 사일런트 힐의 스포일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원작 게임을 해보지 않았거나 본작이 국내 개봉하면 보실 분들은 영상을 멈추길 권장드리며 한 가지 첨언하자면 리턴 투 사일런트 힐은 절대 보지 마시고 오리지널이든 리메이크든 원작 게임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방구석 주말명화에서 다뤘던 첫 번째 사일런트 힐 영화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게임 원작 영화들과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었는데 속편인 사일런트 힐 레버레이션은 전작과 게임 사일런트 힐 3의 내용과 설정을 억지로 엮고 싸구려 점프스퀘어로 도배해놔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신작은 1편을 연출한 크리스토프 강스 감독이 다시 복귀했고 평소에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여러 번 드러났기 때문에 원작 게임 시리즈는 물론 공포게임 최고 명작으로 꼽히는 사일런트 힐 2를 어떻게 영화로 옮길지 기대했지만 결과물은 레버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사일런트 힐 2의 스토리를 제대로 난도질한 쓰레기 영화였습니다. 안개와 재가 나오기 전엔 영상이 매우 밝은색으로 그려져서 회색이 가득한 장면들과 대비를 준 것과 원작 게임의 카메라 구도를 재현한 것은 그나마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점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심각했고 러닝타임 1시간 46분이 거의 5시간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의외로 계속 몰입해서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게임 중 하나인 사일런트 힐 2의 내러티브가 실시간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진짜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을 맞아 휴가 겸 여행을 갔음에도 이 영화 때문에 계속 기분이 별로였으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영상의 스크립트를 계속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원작 게임의 내용을 그대로 영화에 옮기면 가장 좋겠지만 원작을 해보지 않은 관객층 또한 고려해야 해서 애초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영화판 1편처럼 어느 정도의 각색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감독 본인이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고 팬들을 암시시킬 만한 인터뷰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거의 갈아엎어졌는데 이건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 원작 게임의 정사 엔딩은 인워터 엔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엔딩들까지 보면서 제임스와 메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플레이어로 하여금 상상하면서 자신만의 가설을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작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일런트 힐 2가 데이빗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과 로스트 하이웨이, 에이드리언 라인 감독의 야곱의 사다리 같은 형식주의 영화들을 많이 오마주했으며 전체적인 스토리 또한 고전 SF 스릴러 소설 솔라리스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결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선 그냥 직설적으로 떠먹이며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원작 게임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가 3년 전에 죽은 메리를 찾으러 사일런트 힐로 돌아왔지만 사실 3년 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손으로 메리를 죽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죄책감이 사일런트 힐로 불러들이며 제임스의 죄책감이 만든 괴물들에게 쫓기지만 영화에선 중후반부쯤에 제임스가 멀쩡한 현실 세계의 블루케이븐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정신과 의사가 사실 메리는 몇 달 전에 죽었다고 알려주며 그러고는 다시 이면 세계로 돌아가서 메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 그냥 고통을 끝내달라는 말을 하자 본인의 손으로 메리를 교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가 메리의 병술발을 들면서 메리의 히스테리에 정신적으로 지쳐가자 베개로 얼굴을 짓눌러 교살한 다음에 죄의식에 미쳐가는 것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리브 엔딩의 제임스와 메리의 대화를 통해 제임스가 메리를 정말 사랑함에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메리가 사라지길 바랬다는 것을 털어놓고 메리는 제임스가 자신의 고통을 끝내주길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나무위키 설명만도 못하게 대충 묘사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인워터 엔딩처럼 메리의 시신을 차 뒤에 태우고 톨로카 호수에 뛰어들지만 갑자기 인셉션 마냥 타임루프를 해서 영화 첫 장면으로 돌아오고 메리를 데리고 사일런트 힐을 떠나면서 마리아 엔딩처럼 끝났는데 원작 게임의 다회차 플레이가 사실 제임스가 사일런트 힐 안에서 연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루프 가설과는 전혀 다르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길 포기했습니다. 감독 인터뷰를 찾아본 결과 코나미 측에서 희망적인 결말로 끝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여러 의미로 역시 코나미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UFO 엔딩이나 개 엔딩을 정사로 만들던가.
이번엔 캐릭터 설정 붕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원작의 제임스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영화에선 직업이 화가로 변경되었고 어딘가 답답한 면이 있긴 해도 매우 인간적이라 아내를 죽였음에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면 이해하게 되는 매우 복합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영화에선 시작부터 포드 마스탱 풀악셀을 밟으며 대마초를 빠는 쿨가이가 되었고, 술집에서 주정을 부리다가 몸싸움을 한 다음 쫓겨나며 메리의 병수발을 들 때 긴 시간 동안 지쳤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 장면에서 담당 배우인 제레미 어바인이 수염을 붙였는데 이게 할로윈 용품점에서 파는 가짜 수염 수준으로 너무 티가 나서 원작 스토리 기준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임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몰입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캐릭터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개싸가지 같아서 이름을 제외하면 제임스 썬덜랜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드사이드 아파트에서 제임스와 에디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원작과 동일하지만 에디와 로라의 눈에 보이면 안 되는 삼각투의 존재를 에디가 알고 있으며, 이때 에디가 제임스를 때려 눕히고 어딘가로 사라지는데 그 이후엔 등장이 전혀 없고, 원작에선 제임스의 위선적인 면을 꼬집으며 자신만의 트라우마 때문에 얼어붙은 냉동고 같은 이면 세계가 등장하지만, 러닝타임을 생각해도 에디의 분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일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메리에 관한 설정인데, 메리가 복용하던 약이 사실 사일런트 힐 교단이 만든 약이며 약의 성분에 화이트 클로디아가 들어갔을 것이란 팬의 가설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메리와 교단의 연결점을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영화판 1편의 교단을 그대로 등장시켰다면 차라리 나았겠지만, 영화판 1편의 교단의 모티브가 단 게임 1, 3편의 성녀 종파나 2, 4편에서 조명되는 발티엘 종파와 성모 종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며, 메리의 아버지가 사일런트 힐 마을을 설립한 개척자이자 이 종교의 초대 교주로 설정되었습니다. 메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이상한 약을 강제로 먹으며 사이비 종교 성녀로 취급되었고 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캐릭터 이름을 제외하면 이게 사일런트 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메리의 병세가 악화되어 제임스가 병수발을 듣는 부분이랑 매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화가 났던 설정은 메리의 플레임이 메리 안젤라 로라 크레인이라서, 원작의 주요 인물인 안젤라와 로라는 사실 가상의 인물이며 메리의 또 다른 인격이란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선 메리의 처녀 시절 성이 사일런트 힐 홈커밍 속 셰퍼드 가문의 친척이라 메리 셰퍼드였지만 박힌 것은 그렇다 쳐도, 원작의 안젤라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오빠에게 적인 학대를 당해서 자신의 트라우마가 형상화된 업스트랙트 데디라는 끔찍한 괴물을 본다는 중요한 설정이 사실 그거 메리가 당한 거였어 라고 퉁쳐져서, 업스트랙트 데디와 피스톤 방이 영화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의미가 한참 잘못됐습니다. 로라의 경우 순수한 어린아이라서 사일런트 힐을 방문한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트라우마가 형성화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캐릭터이며, 같은 병실을 쓰는 메리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제임스가 메리에게 저지른 잘못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대한 중요한 복선들을 전달하지만, 영화에선 싸구려 점프스퀘어를 위해 낭비된 캐릭터에 가까우며,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에서 로라를 연기한 이비 템플턴이 같은 배역으로 복귀했음에도 이름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티저 예고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마리아의 복장이 싸구려 코스프레 같다는 호평이 많았지만, 의외로 가장 괜찮은 캐릭터가 마리아라고 느꼈는데, 원작에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비중도 많지만 영화에선 게임보다 늦게 등장해서 별 활약 없이 뜬금없이 삼각도에게 죽어버리고 마리아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이 제임스가 사일런트 힐에서 치르는 형벌인 것을 영화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화판 1편이 게임판 1편의 스토리를 각색하고 2편의 크리처와 1, 2, 3, 4편의 음악이 나오는 등 여러모로 짬뽕되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긴 해도 비주얼만큼은 원작의 분위기를 훌륭하게 살렸는데, 이번 신작의 비주얼은 제작비가 전작에서 반토막 났다는 것을 고려해도 20년 전보다 퇴화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며, 특히 이면 세계로 바뀌는 연출은 전작이 훨씬 나았습니다. 전작의 크리처들은 안무가들이 실물 수트와 특수 분장으로 기괴하게 잘 묘사했지만, 이번 신작의 크리처들은 디자인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퀄리티와 디자인 모두 전작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며, 마침내 크리처들이 처음 등장한 사일런트 힐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크리처들 또한 한 명의 캐릭터에 가까웠던 설정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피겨는 제임스의 정신 상태를 은유한 구속복을 입고 있지 않고, 삼각두는 갑자기 바이오하자드의 네메시스 같은 추격자가 되었으며, 사일런트 힐 2에 등장하는 크리처들을 상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제임스의 억눌린 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버블헤드 너스들이 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복장을 입고 있는 것과, 라인 피겨들이 구속복 아래론 하이힐을 신고 둔부를 드러내고 있고, 마네킹이 여성의 하반신 2개를 붙여놓은 듯한 모습을 한 것은 제임스가 메리를 간호하면서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적인 매력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낀 것이 크리처들을 통해 표현된 거지만, 영화엔 그런 묘사가 전혀 없어서 크리처들이 왜 나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삼각두와 마네킹이었는데, 삼각두는 이후에 발티엘 종파와 관련된 설정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발티엘 종파의 사제복과 사일런트 힐 역사관에 있는 사형 집행인 그림을 목격했던 제임스가 자기 자신을 벌하고 싶은 심판자로 형상화한 크리처인데, 역시 이 설정이 영화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게임에서 제임스가 우드사이드 아파트 200화로 앞 창살 너머로 삼각두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지만, 영화에선 손을 뻗어 제임스를 잡으려 하고 철창을 뚫고 쫓아오게 만들어서 오히려 카리스마가 떨어진 느낌이며, 이상한 우가우가 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존재감이 더 떨어졌습니다. 삼각두의 머리는 헬멧이나 가면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이 그냥 머리라는 얘기도 있고, 삼각두를 창조한 디자이너
이토 마사히로는 삼각형이 실제 머리는 아니지만 특별히 그 비밀을 밝힐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본작에선 삼각형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제임스의 얼굴이 보이며 예전에 제임스가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에 빨간 삼각형 헬멧을 덧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그냥 이해하길 포기했습니다. 마네킹은 애초에 원작의 디자인을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메리를 닮은 마네킹이 갑자기 거미 모양 크리처로 변신해서 쫓아오고, 원작 게임에서 제임스가 307호 옷장에 숨어서 삼각두가 마네킹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는 컷신을 재현했는데, 말이 재현이지 삼각두가 마네킹 거미를 점원 스플렉스로 테이블에 눕히며 우가우가 소리를 내면서 둘이 레슬링을 하는데 상영관에 몇 명 있진 않았지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소리로 크게 웃어버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보던 대만 관객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볼만했던 크리처가 버블헤드 너스지만 얼굴이 뭔가로 뒤덮여있고 입에 빨간 테이프가 붙어있던 원작과는 다르게 얼굴에 큰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고, 제임스가 쇠파이프로 후려치자 몸이 도자기처럼 깨지는데 분량 자체는 전작과 비슷해도 임팩트는 오히려 퇴화했다고 느꼈습니다.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음악을 담당한 야마오카 아키라가 본작에도 참여하긴 했지만 사일런트 힐 2 OST 중 전작에 나온 곡들이 많아서인지 가장 기대했던 음악이 정말 아쉬웠는데, 사일런트 힐 2의 특정 명장면들에 나와야 하는 음악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특히 원작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 나왔지만 그냥 공포 테마로 기억되는 트루라던가 제임스가 거울을 보고 있는 도입부에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비슷한 멜로디조차도 아예 없고, 뜬금없이 사일런트 힐 3 OST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 창문 밖을 볼 때 사일런트 힐 3 후반부에 헤더 클라우디와 빈센트가 3자 대면을 할 때 나오는 이노센트 문이 나오며, 엔딩 크레딧이 시작될 때 헤더와 더글라스가 차를 타고 사일런트 힐에 갈 때 나오는 레터 프롬 더 로스트 데이즈가 나오는데, 이 곡이 전작에 나왔을 때는 차를 타고 사일런트 힐에 간다는 공통점이라도 있었지만 본작에 나올 땐 뜬금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일런트 힐 2 OST에서 가장 유명한 트랙 중 하나인 팀 오브 로라가 제임스와 메리가 차를 타고 사일런트 힐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 곡이 사일런트 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로라의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과 상징을 함축한 오프닝에도 나오는 곡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런 쓰레기 영화의 엔딩은 이 명곡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이것저것 살을 붙이며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그냥 정리하자면 리턴 투 사일런트 힐은 역대급 쓰레기 영화이고, 개인적으로 게임 원작 영화들 중 우베폴 영화들과 함께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하며, 크리스토프 강스 감독의 늑대의 후예들과 사일런트 힐을 재밌게 봤었지만 평생 이 양반의 영화들을 보이콧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감독 말고도 이 각본을 승인한 코나미도 절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최근에 신작들 잘 내주길래 정신 차렸나 싶었지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원작을 모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공포게임 최고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원작 또한 이런 망작이라고 오해할까봐 두려웠고, 원작에 먹칠만 했다는 점이 전독지 영화판과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극장에서 본작과 28년 후 뼈의 사원을 두고 고민하다가 28년 후는 국내 개봉이 확정돼서 사일런트 힐을 봤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8년 후를 보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 영화가 한국에 정식 개봉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개봉해도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원작 게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